2003년 9월 17일 비무장지대 작전 중 아군이 죽었다. 살아남은 두 여군은 서로를 버렸다. 그리고 20년 후 교도소에서 그들은 다시 마주쳤다. 경기도 외곽의 여자 교도소, 철문 뒤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윤혜진은 아침 7시 정각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45세의 혜진은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재소자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기상, 혜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칩니다. 재소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정렬합니다. 혜진은 천천히 감방 앞을 지나며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그녀의 표정은 항상 무표정했고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동료 교도관들은 혜진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런 별명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칙이 곧 생명이다. 혜진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규칙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했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재소자들도 혜진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 한 번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은 재소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오늘도 별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의 평온함이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녀에게는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혜진은 소장실로 호출됩니다. 윤 교도관, 내일 새로운 재소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조수진이라는 여자인데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소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합니다. 혜진은 서류를 받아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조수진 44세, 전직 여군 부사관. 소속 부대명을 확인하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5기계화 보병사단 제15연대 3대대. 바로 자신이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그 부대였습니다. 타령 일자는 2003년 9월 18일. 혜진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 재소자 담당은 제가 맡겠습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부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소장실을 나온 혜진은 복도 한편에 서서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타령 후 조폭 연루 마약 운반 혐의로 징역 8년. 20년 전 그 에이스 부사관이 이런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혜진이 알던 그 어떤 부하보다도 원칙에 충실하고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혜진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 소주병을 꺼냅니다. TV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적진 정찰 작전 중 발생한 오폭 사건. 아군 한 명이 사망했고 모든 책임은 중대장인 혜진이 져야 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혜진을 찾아왔었습니다. 중대장님, 이건 명백히 위에서 내린 잘못된 명령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다음 날 수지는 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타령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후 20년간 수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혜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잊었을까요? 새벽 3시 혜진은 잠들 수 없어 창문 밖을 내다봅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유난히 어두운 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합니다. 동료들과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 접견실로 향합니다. 호송차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혜진은 접견실 창문 앞에 서서 정문을 바라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호송차가 교도소 정문을 통과합니다. 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수수한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다웠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는 순간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이 순간 커지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20년 전 그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진은 천천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0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수진 재소자 입소 완료. 동료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교도소 내부로 안내되면서도 계속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차가운 표정은 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혜진 역시 수진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수진 재소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수진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대장이 부하에게 지시를 내릴 때의 그 톤이었습니다. 접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은 수진의 개인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본명 조수진, 44세 맞습니까? 네. 수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전 소속 부대는 제5기계화 보병사단 제15연대 3대대 맞습니까? 이 질문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령 일자는 2003년 9월 18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중대장님도 그날을 기억하시겠죠? 혜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주변 교도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오랜 침묵이 흘렸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접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혜진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원칙을 중시하시는군요. 20년 전처럼 말입니다. 접수가 끝나고 수진이 배정받은 감방은 3호동 2층이었습니다. 혜진은 수진을 직접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혜진은 교도소 내 규칙들을 설명했습니다. 기상 시간은 오전 7시, 소등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식사 시간과 운동 시간은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야 합니다. 교도소 규칙도 군대와 비슷하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규칙은 어디서나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님, 아니 교도관님은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시나요? 혜진은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르겠다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방에 도착하자 혜진은 수진에게 마지막 안내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정규 스케줄이 시작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담당 교도관이 누구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입니다. 혜진의 대답에 수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떠나고 나서 수진은 감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교도소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20년 전 타령하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혜진의 숙소를 찾아갔었습니다. 중대장님, 이번 일은 명백히 위에서 잘못 지시한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냉정했습니다. 수진아,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럼 억울하게 죽은 김일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수진이 울분을 토했지만 혜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운명이다.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진은 그날 밤 부대를 떠났습니다. 타령이라는 중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혜진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령 후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수진은 점점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이었지만 어느새 조직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약 운반이라는 중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다른 재소자들이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언니 뭐 했다고 들어왔어? 한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수진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여기 교도관들 중에 까칠한 사람 있어? 수진이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윤혜진 교도관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정말 무서워. 철의 여인이라고 불러.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괴롭힌다고 소문나 있어. 재소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윤혜진 교도관이 내 담당이라고 하던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재소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뭔가 잘못했나? 첫날부터 그 사람 담당이라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수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20년 전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혜진과의 재회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수진은 다짐했습니다. 한편 혜진도 자신의 숙소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의 재회는 그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20년간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수진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벽녘 혜진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혜진에게는 과거와의 대결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기상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수진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혜진과의 재회로 인한 심리적 동요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수진은 이곳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참, 일어나. 감방 맞은편에서 잠든 김영숙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영숙은 이 구역의 고참 격이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규칙이야. 알아둬. 수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렬. 재소자들이 일렬로 서자 혜진은 천천히 앞을 지나며 점검했습니다.
수진 앞에서 잠시 멈춘 혜진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첫날 적응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진은 다른 재소자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윤 교도관이 오늘 기분이 더 나쁜 것 같아. 신참 때문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어제부터 뭔가 이상했어. 식사 시간 동안 수진은 조용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의 서열, 파벌, 그리고 교도관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20년간 조직 생활을 해온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 신참. 김영숙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너 뭔가 특별한 거 있지? 윤 교도관이 널 자꾸 쳐다봐.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재소자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니야. 저 여자 눈빛 봐. 뭔가 있어. 점심시간 후 운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도소 운동장에서 재소자들은 각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수지는 운동장 한편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몸을 단련해온 습관이었습니다. 어머, 진짜 운동 좀 해봤네. 몇몇 재소자들이 수진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진의 운동 실력에 감탄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언니 원래 뭐 했어? 그냥 이것저것 했어요. 수진은 자세한 얘기를 피했습니다. 혜진은 운동장 한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수진의 운동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군대에서 최고의 체력을 자랑하던 그 모습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단련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교도관님, 저 조수진이라는 여자 좀 이상해요. 동료 교도관 박미영이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너무 조용해요. 보통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위축되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여기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상황을 파악한 후에 행동하는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회객이 있는 재소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어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감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면회 가는 재소자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찾아올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부럽지? 김영숙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면회객이 없어. 가족들이 다 등 돌렸거든. 영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면회를 다녀온 재소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지 오래였습니다. 탈영 후 20년간 누구와도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수진 재소자, 상담실로 오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별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혜진을 따라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드디어 진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혜진은 수진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적응은 어떻습니까? 혜진이 공식적인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아니 교도관님은 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게. 20년 전 일 때문인가요?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담 내용과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관련 있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교도관님이 왜 여기 있는지 모든 게 그날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끝난 일이라고요? 수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날 때문에 지옥에서 살았어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죠.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탈영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신분증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서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조직에 들어가게 됐고 마약까지 운반하게 됐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선택?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언제 선택했나요? 진실을 말하려다가 혼자 내팽개쳐진 거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혜진이 20년 전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수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을 하시는군요. 그 원칙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김일병은 어떻게 됩니까? 김일병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안타까운 일? 수진이 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19살이었어요. 엄마가 매일 부대 앞에서 울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김일병의 어머니가 부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을 호소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혜진이 일어섰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도망가시는 건가요? 20년 전처럼? 수진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혜진은 대답 없이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노와 원망이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혜진과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수진과 혜진 교도관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이런 소문들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과 혜진의 상담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교도소 내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눈치채는 재소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점점 다른 재소자들과 가까워지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진짜 뭔가 달라. 20대 후반의 재소자 박소영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신참들은 첫 주에 울거나 힘들어하는데 언니는 오히려 여기 적응을 너무 잘해. 수진은 미소만 지었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도 수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뭐 했던 사람이야? 걸음걸이부터가 다르더라. 그냥 이것저것 했어요. 수진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교도관하고는 어떤 사이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작업 시간, 수진은 세탁실에서 일하며 다른 재소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교도관들 중에서 군대 출신이 많나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래. 특히 윤 교도관은 장교 출신이라더라. 박소영이 답했습니다. 장교 출신이면 뭔가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수진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무슨 사건? 영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군대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게 됐을까 해서요. 재소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 교도관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몰라.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수지는 이런 반응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지는 박소영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소영아, 너밖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 네, 내 오빠가 있어요. 왜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수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 주소로 가서 박스 하나를 받아와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을 복사해서 몇 군데로 보내주면 돼. 소영은 종이를 받아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언니, 이거 뭔데요? 20년 전 일에 대한 증거들이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필요한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사실 수진은 탈영 후 20년간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당시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의 증언, 당시 작전 계획서 사본, 그리고 김일병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편지들까지. 언니가 왜 이런 일을? 소영이 궁금해했지만 수지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이것만 부탁해.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감췄습니다. 한편 혜진은 수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동료 교도관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 요즘 조수진이라는 재소자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 박미영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혜진이 간단히 답했지만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자신의 숙소에서 20년 전 일을 정리한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당시 작전 보고서, 사고 경위서,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까지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서류들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보며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김일병이 사망한 후 대대장이 자신을 불러 말했던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윤중이, 이번 일은 불가피한 사고였다. 상부 명령에 따른 정당한 작전 수행 중 발생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대장의 잘못된 판단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명령은 절대적이다.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대대장이 혜진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수진이 진실을 말하려 할 때도 막았습니다. 그것이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병의 어머니가 매일 부대 앞에서 진실을 호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수진이 탈영한 후 혜진도 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죄책감과 회의감에 시달리며 결국 전역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박소영의 오빠가 수진이 부탁한 일을 해냈습니다.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담긴 서류들이 국방부, 언론사, 그리고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실로 발송되었습니다. 수진은 이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실이 밝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김일병을 떠올렸습니다. 일병아, 이제 곧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달빛이 구름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김일병이 수진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2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혜진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에는 익명의 제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발생한 오폭 사건에 대한 상세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증언서, 실제 작전 계획서 사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일병이 사망 전날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위험한 작전이 있어요. 대대장님이 계획을 자꾸 바꾸셔서 현장이 혼란스러워요. 중대장님이 반대하셨는데도 강행하신다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조심할게요.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서도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좌관은 즉시 의원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20년 전 사건이지만 당시 은폐된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다뤄볼 만한 사안입니다. 언론사에도 동일한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탐사보도팀 기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 흥미를 보였습니다. 20년 전군 은폐 사건이라. 이거 제대로 파보면 큰 기사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수지는 아직 이런 움직임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수진과 혜진 교도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윤 교도관이 요즘 더 예민해진 것 같아. 박소영이 수진에게 귀띔했습니다. 어제 다른 재소자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심하게 혼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김영숙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윤 교도관 표정이 안 좋아.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더라.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소장실에 호출되었습니다. 윤 교도관,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20년 전군 복무 시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나요? 자세한 건 직접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내일 오전에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소장실을 나온 혜진은 복도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수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수진을 별도로 불렀습니다. 조수진 재소자 상담실로 와. 수진은 혜진을 따라가며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혜진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조 부사관, 내가 뭔가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20년 전 일에 대해서. 수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갇혀 있는데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내가 뭔가 했을 거야. 혜진이 다그쳤습니다. 혹시 그래서 불안하신 건가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20년 전 일이 밝혀질까 봐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넌 모르는 게 있어. 그때 상황을. 뭘 모른다는 거죠? 군대는 복잡한 곳이야.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혜진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김일병의 죽음도 복잡한 문제였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끝내고 수진이 나간 후
혜진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감방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혜진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박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진이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국방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윤혜진 전 중위님이시죠? 2003년 9월 17일 작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일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서 재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혜진은 어쩔 수 없이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는 혜진의 변화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도관들도 혜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혜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박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혜진이 대충 둘러댔지만 미영은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 교도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수진 언니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런 분위기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다시 한번 박소영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이번엔 언론사에 직접 연락해줘. 무슨 내용으로요? 제보자가 있다고 하면 돼. 20년 전군 은폐 사건에 대해 증언할 사람이 있다고. 수진의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했습니다. 국방부 면담 당일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습니다. 교도소에 출근 신고를 하고 오후에 면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박미영 교도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혜진의 대답은 평소보다 더욱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검 시간, 혜진은 수진의 감방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은 평온한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승리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진은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길에서 2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일병의 마지막 모습, 수진의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대대장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차 안에서 2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대장의 잘못된 명령을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 후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서도 진짜 원인을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려던 수진을 막아서 결국 탈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병 어머니가 매일 부대 앞에서
진실을 호소할 때도 끝까지 침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한 혜진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20년간 지켜온 침묵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윤혜진 전중위님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조사관이 혜진을 맞았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작전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혜진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습니다. 당시 작전 계획서, 사고 보고서, 그리고 처음 보는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분으로 추정되는데요.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혜진의 마음속에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그녀의 짓이었습니다. 여기 김일병이 사망 전날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조사관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님이 계획을 자꾸 바꾸셔서 중대장님이 반대하셨는데도 편지를 읽은 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일병이 그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대장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20년 전 그 밤 수진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대장님께서 작전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하셨습니다.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당시 공식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20년간 침묵하셨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정한 의무였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혜진은 교도소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2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녁 점검 시간, 혜진은 다시 수진의 감방 앞에 섰습니다. 수진은 혜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 보네요. 수진의 말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부사관, 내가 원하는 게 뭐야?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김일병에 대한 명예회복이요. 수진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하려던 일을 이제서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중대장님이 선택하실 일이죠. 20년 전에도 선택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수진의 말에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0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탐사보도팀 기자가 수진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20년 전군 은폐 사건 재조명 제목의 기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병사들을 찾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중대장님이 계속 반대하셨는데 대대장이 강행하셨거든요. 한 전역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김일병의 어머니도 기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의 진실이 밝혀지기를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혜진의 변화를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졌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평안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성공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20년 전 함께했던 동료에 대한 미묘한 연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병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혜진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대대장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복수는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20년 전군 오폭 사건, 은폐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김일병의 어머니와 당시 작전 참가자들의 증언, 그리고 국방부의 재조사 발표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재소자와 면담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소장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조수진이 뭔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출근하자마자 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윤교도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론에서 당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소장이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사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과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내세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출근하지 마십시오. 소장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혜진이 교도소를 떠나는 모습을 수지는 감방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가 성공했다는 성취감과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박소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그 사건과 관련 있는 거야? 다른 재소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일이야. 김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윤교도관이랑 정말 아는 사이였던 거네? 군대에서 함께 복무했어요. 그때 억울하게 죽은 동료가 있었거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더 큰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 조직의 은폐 문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20년 전 사건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일병의 어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기다렸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혜진은 자신의 원룸에서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전국에 알려지는 것을 보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연락이 계속 걸려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혜진 전 중위님,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대대장과의 대질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응하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는 수진에 대한 면담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모든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수진이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진은 조용한 곳에서 박소영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제 복수 끝난 거야? 소영이 물었습니다. 아직 몰라. 진짜 진실이 밝혀지는 건 이제부터야.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당시 대대장에 대한 추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모 기업 고위직에 있는 그는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국방부에서 당시 대대장과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윤중이, 오랜만이군. 대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 대대장이 혜진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20년 전과 달랐습니다. 대대장님,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대질 조사에서 혜진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대대장의 무리한 작전 변경,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명령, 그리고 자신의 반대 의견이 무시당한 과정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대대장은 계속 부인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증언과 수진이 제공한 자료들이 혜진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건 중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대대장이 발뺌했지만 조사관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일병을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병아, 이제 내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아. 그날 저녁 혜진은 수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소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말이 맞았어. 20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군 조직 내 은폐 문화, 권위주의 시대의 희생자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여론은 점점 진실 규명 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수진은 교도소 안에서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면 이제는 김일병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필요했습니다. 재소자들 사이에서 수진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20년을 기다렸다니.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네. 이런 말들이 들렸지만 수진은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김일병과 그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혜진도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국방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003년 9월 17일 오폭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당시 대대장의 부적절한 작전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일병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뉴스를 본 김일병 어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야 마음 놓고 명복을 빌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말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노와 원망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일병,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수진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에게 뜻밖의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교도관직에서 사실상 해임된 혜진은 이제 일반인 신분으로 수진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면회를 허락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본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과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늦었지만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 혜진의 고백에 수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대장님도 힘드셨겠네요. 20년간 그 짐을 혼자 지고 사셨으니까요. 힘들다고? 나보다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탈영 후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면 그건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강하구나, 너는.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교도관 그만뒀어.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지 뭐. 김일병 어머니한테 직접 가서 사과드렸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지난주에 다녀왔어.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시더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면서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착하셔서 오히려 안타까웠죠. 어머니가 내 이야기도 하시더라. 진실을 밝혀준 그 친구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혜진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아, 나를 용서할 수 있어?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용서가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걸로 충분해.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나중에 출소하면 연락해도 될까? 그때 되면 생각해 볼게요. 수진의 대답에 혜진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수진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계획해온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은 예상보다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혜진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도 20년간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대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소영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끝났어.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언니는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여기서 나가면 새로 시작해야지. 언니 정말 멋있어. 20년을 기다렸다니. 소영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멋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언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명예회복됐잖아. 그날 밤 수진은 편지를 썼습니다.
김일병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20년 전 아드님과 함께 복무했던 조수진입니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아드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혜진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교도관 경력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혜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몇 주 후 김일병의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국방부와 해당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추모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김일병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혜진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했고 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아들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교도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수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김일병이 마침내 그가 받아야 할 예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20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모범수 생활로 형기가 단축되어 6개월 후 출소가 예정되었습니다. 재소자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언니 나가면 연락하고 지내요. 언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출소를 앞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일병 어머니를 찾아뵙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혜진과도 진짜 친구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년간의 복수가 끝났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움과 분노가 아닌 용서와 화해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김일병이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수진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